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의회 위상 강화 방안 세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인성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오늘 마련된 세션은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도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칸막이 설치 및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회는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 인사 말씀, 이어서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패널 전문가분들의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 본 세션을 진행하여 주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황경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김형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의회 위상 강화 방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시고 김용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분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께서는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의회 위상 강화 방안 주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사회 안 보시고 그냥 하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의 박노수입니다. 오늘 2021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축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자치 30년에 대해서 자치와 분권의 혁신을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이틀째가 맞이했는데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에 자치도가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를 시범 실시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본 그 뭡니까 실시를 하게 될는지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출범할 때는 그 이후까지 현재까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또 시범 가운데 시범이 본 실시가 되기까지는 아주 시기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서 뭐 걱정도 앞서기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자치분권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분권 차원에서 의회 위상 강화 방안을 이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회 관련해 가지고 그 쟁점 사항들이 일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 현황과 한계를 좀 짚어보고 위상 강화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이런 식의 발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치법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주민주권의 확대라고 친다면 가장 이제 그 주민자치의 원리가 강화돼서 단체자치라는 의미에서 주민자치로의 본질을 좀 수정했다는 여기 가장 아주 대표적인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도 참여권이 강화된다든가 내지는 또 이번에 이제 그 주민 발안제도를 도입해서 주민 발안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현재에는 이제 주민들이 조례 발안을 개표 청구권이 있습니다만은 주민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을 의회에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개표 청구 요건이라든가 내지는 쟁송의 요건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대할 수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기관 구성이 좀 다양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있는데요. 기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기관 구성 다양화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뒤편에 가보면은 이제 기관 대립형 구조에서 나타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상 법에 뭐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관 구성을 다양화해서 기관 통합형 제도 이런 스타일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런 양태에서 더 다양한 기준 제도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지금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향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지방의 인사권 독립 아주 기대 많이 했습니다만 인사권만 주고 나머지 건들을 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으로는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지방의회가 자주 조직권도 내지는 예산 편성 권한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한 인사권이 생기면서 인사 독립을 하게 된다면 감사에 대한 감사 담당 부서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사 논리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감사원법에 근거하면 자치단체 집행기관이 감사 담당 부서를 두게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입법적인 미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시행령에서 좀 어떻게 바꿔질까 기대를 좀 했었었는데 역시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독립해서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권 문제라든가 조직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 개정령 안에 보면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하고 그 이후에 의회가 정말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와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다. 또 우리가 기대 잔뜩 했었습니다만은 지방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제를 도입해서 정책 지원관이라고 이름을 이제 결국 지어서 했는데요. 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제 느끼겠습니다만은 요 두 사람의 의원을 한 명의 지원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는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을 무시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문의만 하겠다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보면은 의원 두 분이 필요한 시기와 내지는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거의 가령 의회 일정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예산안 심의, 예결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 감사할 때 또 여러 가지 뭐 각종의 어떤 그 의회 회기 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똑같은 두 사람의 의원이 한 사람의 지원 인력으로부터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정당의 구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의 구분도 있고요. 또 뭐 같은 성이라 치더라도 같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치더라도 또 선후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이런 애매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무늬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정부가 진정 몰라서 그랬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자율화의 부분에 대해서 그 결산검사 위원회 숫자를 좀 늘린 것 부분이 있고요. 또 회기 운영 자율화를 좀 줄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비를 공무원 법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기대했던 바는 아직은 뭐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무배분 원칙이 다행히 뭐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사무배분의 원칙을 확립시킨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원칙이 확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의가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법적으로 보장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뭐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현실에서 보면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질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보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그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 간 뭡니까? 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여기에 의회 차원에서 구분하자면 사실은 의회 관련 인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장이 뭐 세칭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국무회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보자. 한데 의회가 지방 자체가 기관 대립형 구조로서 집행경과 의회가 있는데 지방 자치단체 장이 대표해서 가는 것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 이외에 몇 가지들은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들을 보면 이제 인사위원회 설치가 특히 광역에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 감사 담당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이야기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숫자를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16명 이상 20명 뭐 이하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7명에서 9명 이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입법 예고를 했으면서 그 이 이유는 지방에 뭐 대체적으로 인사 구하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난 좀 이해할 수가 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광역의회도 의회 부분에서도 뭐 거의 똑같이 지금 있는 16명 이상 20명이 한다고 해서 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 인사위원회가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가 직급별로 구분해서 있게 되는데요. 뭐 단지 이제 서울 쪽에서만 서울시 같은 경우만 1, 2인사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 2인사위원회는 집행기관과 뭐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생각되고 있는 듯합니다. 굳이 의회 인원수를 늘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능력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에 있는 의회 직원들의 숫자가 의회 직원들의 숫자가 대폭 늘려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범주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정된 지방자치법 42조부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의원의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사적인 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큰 문제가 이제 된다 이런 얘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인사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사무처장을 개방직화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 이미 그 뭡니까 공고를 내고 지금
저기가 보임 과정이 있는 그 의회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가 1급 공무원으로 이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근데 행안부 중앙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1급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들어가고 뭐 들어오는 것은 또 관문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임기를 보장한 1급 그 사무처장을 뽑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면은 이분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1급 이 수준의 경우에 1급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형평성 논란 문제를 좀 제기하고 나오는 듯합니다. 다만 저는 임기를 준다고 해서 꼭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위법 소지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여타 의회들도 앞으로 내가 또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이외에는 전부 다 이제 1급이 아니고 2급, 3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장들이 요 의회 그 집행기관의 구조하고 맞춰 본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직급상의 형평성 균형이 어그러져 있어 가지고 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뭐 견제의 논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의회는 안 두는 걸로 지금 시행령 개정령안에 입법 예고가 됐고 아직 국무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교육 소청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왜 지방의회 소청심사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요게 시행령 개정령안에 안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자. 사실상 소청심사가 1년에 사실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지만 아니 그게 없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꼭 안 놔둬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문제인데도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그 의회 사무처 직원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전문직 내지는 임기제 일반 임기제라든가 계약을 조건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이런 공무원들과 이제 그 일반직 공무원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임기제와 전문직의 숫자가 일반직보다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5대 5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경기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장 많은 인구를 두고 따지고 본다면 뭐 제주도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반직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인사 교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사 이제 승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일반직 공무원들이 의회에 남아 있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내지는 의회에 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걸로 생각했는데 일부 지방 의회에서는 꼭 그것만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큰 도시에서는 큰 광역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일반직들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이제 그 당사자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사교류가 별 필요가 없는 뭐 임기제라든가 개방직 공무원들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들에서 그 인사교류 문제를 정말 잘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인사교류 협약을 맺어서 즉 MOU를 맺어가지고 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그걸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의회하고 교류할 의미가 없고 또한 자기네들의 승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엮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반직들이 자꾸 곤혹스러워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인사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MOU를 안 맺으려고 하는 결국은 기초나 광역 간에도 마찬가지고 광역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중앙정부하고 광역 내지는 기초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교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에 있는 도와 내지는 지방 뭐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1대1 교류를 하는 이런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인사 교류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이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같은 지방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교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의장협의회, 광역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교류라든가 승진 문제, 승진면부 작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고 건의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행령 개정령 안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 같은 게 없어서
각별히 조심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경과구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볼 일들이 인사규칙 관련해서 약간 이제 힘든 일들이 있다. 시험 문제는 특별한 것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탁 줄 수도 있고 집행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회라고 그래서 그 가령 공무원들 경채하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내지는 공채를 하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늘어나고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험의 실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다. 다만 작은 숫자의 기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더 어려운 점들이 또 있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과 같이 고민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승진 문제 사실 인사권이 독립된다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소수직렬화 뭐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또 그 뭡니까 숫자가 작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내가 주장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은 1급 밑에 4급 있고 그 사이 2, 3급짜리가 없으니까 4급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한 기초 같은 경우는 4급 국장 내지는 5급 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밑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 4급인데 그 밑에 5급이 일반직 저기가 그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도 없어요. 그럼 6급들, 7급들, 8급들, 9급들이 사무관 바라보고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 쪽은 이제 우리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문위원하고는 약간 이제 맥을 달리하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볼 일들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명부 작성 문제인데 기왕에 지금 기술직들은 명부를 통합 명부를 자치단체끼리 좀 모아서 광역적으로 권역별로는 아닙니다. 광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 특히 소수직렬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권 면직의 문제 지금 이제 인사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뭐 정부가 추진하는 바에 있어서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징계 절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임용 기준의 문제라든가 지금 한 17개 시행령들이 지금 이렇게 입법 예고되고 입법 예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10월 25일까지 임용 기준 문제라든가 외국인의 채용 문제, 복수 국격자 임용 문제, 그다음에 시간을 한정해서 하는 그 뭡니까 근무 기간을 정해서 하는 임기직 공무원들의 문제, 그 이외에 그 정원 내로 쓰는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문제가 참 좀 이제 가령 의장님들한테 걱정이 좀 될 부분인데요. 이제 그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당연히 교육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교육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교육 훈련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무 사항이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단기 교육이라든가 뭐 가정 외국의 유학이라든가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이런 것과 연관된 뭐 위원회들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교육경비를 자치단체 즉 의회가 부담해야 되고 교육훈련 예산을 계산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같이 더불어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말씀 뭐 다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지원관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초창기에는 뭐 입법 의정지원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었었는데 사실상 뭐 요것에 대해서 다시 또 정책지원관이 정책 분야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잘 보좌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무상 시행령 개정령 안에 보면은 47조부터 52조까지 요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의 의결상 잘 아시죠? 열 몇 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 조사한다든가 보고에 처리를 한다든가 또 대정부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보고도 받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법 시행령상 이렇게 나와 있는 52조 같은 경우는 굳이 의회 규칙에 정책지원관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됩니다. 요것도 요 고민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걱정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게 공적 지원, 공적 의정 활동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적인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사적 사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또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의정보고회를 매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정보고회를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적인 사무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사무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논쟁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예 어떤 분야 공적인 사무를 지정할 게 아니고 사적인 사무 일부를 지정해서 그 이외의 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네거티브 규정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례가 가령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든가 부담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뭐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 이런 법률 유보 조항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례들을 자치법규들을 만들어 가냐면은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사례라고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은 이런 겁니다. 서울시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뭐 주차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면 자동차 허가를 안 내준다. 뭐 이런 거 이제 제한을 주면은 그게 이제 가령 규제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이제 자치법규를 만드냐면 주차장을 만들면 자기 집에서 만들면은 주차장 건설 비용의 50%를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장 행정을 하는 거죠. 조성 행정을 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중에 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책지원관들이 위원회나 사무처에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법에 보시면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의원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위원회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저는 어떤 의회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원회보다는 사무처에 독립시켜서 따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또한 그것을 이제 이유 삼아서 조직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가령 의회에 따라서 숫자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6급 직원이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6급이 적어도 10명 내지는 뭐 그 정도가 된다면은 아주 큰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임용 절차, 임용령에 이제 적용돼서 일반 임기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의회들의 그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별정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상위 법령에 이렇게 대통령령에 그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운영하다 보면은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번 같은 정파가 다수 정파를 만들어서 뭐 가령 소수 정파가 음명 안 돼가지고 교섭단체를 못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아닌 한은 실질적으로 교섭단체를 법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요게 정파가 다수 정파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정책 지원관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기를 같이 하는 임기제 사실상 뭐 법의 근간도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5년 플러스 10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비 문제라든가 내지는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가능하도록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일시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설화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을 전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더듬거리는 수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조금 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20명까지 광역이 할 수 있는데 이거 보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명 이상씩 운영하는 데도 있고 15명 하는 데도 있곤 합니다만은 요거 뭐 느려도 별 문제 아니다. 더 느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가서 의원들이 결산을 하기 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늘려도 되는데 일단 하여튼 이번에 20인까지로 광역 같은 경우는 돼 있고 기초 같은 경우 기초는 1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냐고 3분의 1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도가 그 정책지원관을 6급으로 하고 시군구 7급인데 요거 사실 대부분의 의장 협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은 5급으로 시군구는 6급 이하로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고 공무원의 종류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호하고 임기제가 있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임기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임기와 연관된 문제들이 정당의 소속에 되신 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조금 이따 내가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강화방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게 지금 올해 그 기재부에서 한 4억 600 정도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만드는 예산이 기재부에서 행안부에 이제 편성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전액삭감에서 검토보가 이렇게 나고 예산정책처에서도 전액삭감. 그 이유는 뭐냐? 첫째가 국회가 하고 있는데 왜 지방의회가 또 하려고 그러냐? 국회 거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유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행안부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과 의회 이렇게 기관 대립형 구조로 돼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어가야 하는데 왜 행안부 너희들이 중앙정부가 여기에 간섭해서 연수원 만들려고 그러느냐, 연수센터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국회가 지금 삭감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지난번 예산정책제에서 만든 그 기초 분석 보고서를 좀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8대 기능이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만은 사무처리 기능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이렇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다 못 미치는 분야가 있는데요. 광역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 6개, 7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8대 기능이 꼭 유지돼야 된다. 왜 그러나 그런 이유는 여기 빠져 있네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다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8대 기능 자체를 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구 자체를 이렇게 구상을 해봅니다. 사무처장이 1급, 제주 지금 2급입니다만 1급으로 옮기고 사무국장들을 상급하고 수석전문위원도 상급으로 만들고 나머지 담당관들을 8개 범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의회 조직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의정 활동의 지원 구조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계 많죠. 지금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음에 차장을 비롯해 갖고 이 구조로 또 이제 사무처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0명 정원 기준으로 따지면 102명 정도가 조금 더 늘었는지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구조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봐야 그 이후로 얼마나 크게 늘진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이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런 사무처의 구조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8개 기능이라든가 내지는 의원의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양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의정 활동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도 플러스가 되고 인사권도 독립됐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이제 과감해서 들어올 텐데 여기에 구조에 맞춰서 사무처 구성을 하는 데는 지금 구조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조직 구조상의 한계 요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구조가 8개 8대 기능 구조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쭉 제주가 맞죠. 지금 그 상급 2급 차장 상급 차장인가요? 위원장님 상급이고 아까 내가 2급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급입니까? 그리고 총무, 의사, 정책입법, 공보관에서 4개의 조직 구조만 돼 있는데 요거 더 늘리셔야 된다.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원 기준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요걸 바꿔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바꿔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서울 같은 예로 든다면은 기왕의 인사혁신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안을 구성해 놨습니다. 났는데 이걸 이제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들 고민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의회 조직을 늘리는데 서기관 2명 정도가 더 들어온 것 같고 아마 서울도 2명 정도는 올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들 생각은 2명을 더 모시고 와서 자리를 그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걸 임기제로 갈까 봐서 노심초사한다는 얘기지.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디테일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직급상의 불균형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소리. 뭐 저 예로 들어본다면은 그 막 그 뭡니까 저 뭡니까 비서실장을 위주로 제가 언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비서실장의 집행기관 장의 비서실장과 내지는 이후에 의장의 비서실장의 직급이 아주 다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표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논의하고 내지는 검토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말씀을 잘 하시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인 어떤 그 파이들은 가져오기 어려운 구조에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내지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하이어라키 구조, 계급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또 이제 인사권이 독립돼 버리면 더 어려운 현상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인력도 역시 많이 작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주장드렸고 기능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아까 말한 8가지 기능과 한계가 다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기구와 정기규정 규정 별표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 뭐 제주 자치도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만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사무처의 구조 내지는 시도의 사무처장 공무원 직급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회 숫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을 이런 한계와 여러 가지 한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대주특별자치분권 차원에서 의회 위상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이냐. 특별법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분권 보장, 행정규제 폭넓은 완화, 국제적 기준의 적용 이렇게 이제 목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주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제가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정책연구위원 문제가 있는데 정책연구위원이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논의할 때 정책연구위원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과의 상충되는 문제 이걸 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 된다는 설도 있고 안 된다는 설도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그 김순우 위원장이 뭐 이렇게 어나운스하는 이야기를 어드레스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 정책연구위원이 딱 2분의 1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제 의권 해석을 받아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제주의회에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다. 제 생각은 정책연구위원 따로 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따로 있어야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 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중에서도 직군 직렬에 관한 특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되게 되는데 사실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인사위원회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위분류제 문제도 있는데 사실 직위분류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거 특정한 직위에 대해서는 이 직위분류제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도 공무직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고요. 분야별로 보직관리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인사교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위상 강화를 해야 될 것인가. 자치조직권 예산평가권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사권 독립하고 가사는 구체적으로 좀 규정하자. 그다음에 여기 3번 항목에 있는 제주특별법과 자치산법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지방의회법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야기도 안 되고 연구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상 내지는 관계 이런 것들이 명시될 수 있는 앞으로의 장래에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명시해서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또 항상 제가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한 규정 폐지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가 안 된다면 아주 대폭 개정을 해서 각 지역 의회에 맞는 지방의회에 맞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의정활동 전문성이라는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의회 자율성 반드시 이제 도입해야 되는데 사무처장 임기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해더라도 공무원법이 적을 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1급으로 올린다면은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상임위 운영 방식도 처음에 그 제주대학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복수 상임위를 좀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이 만들어지고 이건 연구기관이에요. 제주연구원처럼 제주도에도 의회연구원 하나 두셔야 되는 거라나 저는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의정연수원 자리 좋은 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주.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연수원, 지방의정연수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주도 것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국적인 구조에서 지금 연수센터 운영하다가 지금 아직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우리 제주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제주라는 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잖아요. 여기 오면은 다른 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 연수 여기 적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정 연수 저기 뭐니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도 반드시 제주가 품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다. 그다음 내부 자율권 교섭단체 이번에 법제화 시킨다고 하다가만 이번엔 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뭐 지금에 있는 그 극강 집행기관 극약의회 이런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 기준도 폐지해 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 관련해서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면 의정비 205 항목을 대폭 다양한 분야로 늘려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주장들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연구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 정수를 조례에 위임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의회 인사권 보장은 앞으로 신설해서 좀 더 강화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조직권에서도 지금 자치조직권 하나도 안 넘었는데 뭐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를 줘서라도 정말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자치조직권을 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이다. 시범으로 분권을 강화하는 모양을 하겠다는데 왜 조직권을 왜 안 주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인사위원회 이제 앞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고요. 교육위원회 이 교육자치관은 법률이 좀 개정돼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논의가 되다가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지금 파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의장이 인사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바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위원실 조직 강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전문위원실에 의사 지원 팀하고 전문 그 연구 인력 팀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연구를 해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결국은 조직이 늘어나는 그런 양태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양태를 강화시키자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보좌 기능 뭐 강화하는 것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 뭡니까 장애의원들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것처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의 그 개별 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결정기 공무 제주특별자치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제주가 괜당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의정활동 공영제를 제주특별자치도만 한번 이렇게 좀 더 몇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영제 도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안 돌아지네요.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박노수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박노수 교수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2시간 이상의 그 분량을 한 40분 내에 하려니까 상당히 말씀도 빠르셔서
저는 뭐 자주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그 의회 위상 강화 방안 세션 자장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과 코로나 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내년 1월 시행될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제안들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오늘의 토론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토론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대 홍준현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제주대학교 김형아 교수님, 그리고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황경수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리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이 종료되면 발표자께서 각 토론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본 세션을 폐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전문가별 토론회를 애초에는 한 10분 정도 잡았습니다만은 우리 발표 시간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7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 중앙대 홍준현입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발표해 주셔갖고 사실 이거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뭐 토론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거기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할 내용 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시고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주민자치가 이번에 굉장히 강조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즉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근데 사실 그 이번에 주민조례 발안을 발안법도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거 이외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그냥 선언적 조항, 뭐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목적에서도 그 정도 넣은 거 말고는 사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찾기가 좀 힘듭니다. 오히려 주민조례 발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제도 자체는 그 기존에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을 갖다가 확대 발전시킨 거긴 하지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주민 투표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발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민 투표와 연계가 돼야지 진짜 그 주민 자치의 그 의도를 갖다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주민투표법이 그때 됐고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소환,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그럼 그때는 단체자치고 지금은 이번 법이 주민자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이 사실 조직권하고 유리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기구정원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기구정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지금 개정 지방자치법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라고 그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그러면 이것을 규정에 따라서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할 거냐, 이것도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그러면 권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굉장히 그 좋은 지적들을 세세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현재 지방의회의 권한이 여전히 소극적 제한적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포괄적인 권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례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조례 제정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자치입법권의 강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의결권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보면은 조례에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의 의결 범위 확대 관련해서 제가 현재 4,000개 정도의 그 법령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현재 개별 법령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극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예산 결산안의 심의라든가 기금 설치, 채무 부담 행위, 재산 취득과 같이 이런 재무적 행위에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은 뭐 행정구역 개편,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쪽에만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공식적으로 담겨 있을 뿐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정책과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수, 거의 발견을 하기가 힘들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그러면 현재 법령상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은 전부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냥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일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의견을 제시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도시계획, 지역개발 이런 것처럼 자치단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결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견 제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지 의견 제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들, 이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결 과정으로 아예 개정하고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데, 그 제2요구권에서도 그 월권 위법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 한 경우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게 공익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있었느냐? 연역을 살펴보면은 88년 전부 개정된 이후에 직후의 지방자치법에는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가 자치권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지금까지는 광역을 통해서 기초에 제2요구를 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게 하거나 한 것을 광역에다가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을 직접 중앙부처가 기초에 할 수 있게끔 바꿔줬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 간의 광역과 기초 간의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의 관계를 중앙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준 거라 이게 자치권의 제한적인 차원을 이번에 집어넣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앞으로 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은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됐고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개정안을 지금까지 지금 몇 차 개정까지 갔죠?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 그럴 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점점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근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짜 특별자치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별자치법이 굉장히 얇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파지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로 가면 얇아질 수 있거든요. 원래 만들 때의 의도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한다 그랬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다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을 이번에 또 전면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서 전면 개정은 이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법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네거티브 리스트로 가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분권의 2.0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준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준현 교수님께서는 주민자치 실효성에 대한 그 주민투표라든지 주민 발언을 사례로 해서 문제를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지방의 권한의 개선 전략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그 소극적 제한적 권한에서 적극적 포괄적 권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지방의 의결 범위 확대나 단체장의 제의 요구 요건 제한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제주대학교 김형아 교수님 토론해 주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형아입니다. 먼저 앞서서 박노수 교수님과 홍준현 교수님께서 일단 박노수 교수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이 새로운 자치의회의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들 또 변화된 규정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홍준현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한계점과 나아갈 방향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릴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자치제도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제도를 비교하면서 조금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 강력한 중앙 집권 어떤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자치단체 뭐 기초든 아니면 광역이든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나 사무들이 위임된 어떤 그런 큰 맥락에서 지방자치가 발달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주로 연방주의라고 불려지는 어떤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어떤 풀뿌리 어떤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연방이 구성되는 시기에 좀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치제도를 보고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아무리 뭐 주민자치다 아니면 새로운 지방자치 제가 실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어떤 제도와는 조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정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의회가 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대의제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지방 사무를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자치 그 의회는 좀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보통입니다. 저는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개정되고 바뀌어온 어떤 그런 것처럼 의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그 정당성의 표현에 있어서 지방 의원들이 자기의 사무들을 제대로 알고 또 주민들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아까 그 박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 지원단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지방 의회에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이런 좋은 토론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돼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런 논의를 나눴으면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박 교수님께서 되게 자세히 광역 그 자치단체의 어떤 의원 수와 그 구성에 대해서 잘 비교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의 특징 자체가 자기의 사무를 자기가 잘 알 수 있다는 데 그 큰 특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꼭 어떤 도나 어떤 특별 시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뭐 얼마가 더 적고 얼마가 더 많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이 의회법이라든지 다양한 지방자치의 어떤 규정을 개선하는 데 참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 의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 특성상 그 집행권이 좀 강한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의회가 조금 견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좀 강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견제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규정들이 개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주도의 특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괜당이라고 해서 뭐 언론사나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걸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견해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역 카르텔 같은 것들이 미국 연구에서도 뭐 부정적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런 그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원 기초단체단체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들에게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아까 박 교수님께서 그 발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민주적이고 성숙된 이런 도정 활동,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활동 또 도정 활동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또 지역 주민 모두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만들어온 제도 또는 바뀌는 제도의 그 효용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의원 연수원이라든지 또 제주도에는 뭐 주민자치대학 같은 것들이 운영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김영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하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의회 기능 역시 견제와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 어떤 의무화 등 이런 대안 고려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신 황경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그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성이나 노력에 적극 동감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할 건 없고요. 그 제주 지역에서 제주도 의회 이상을 보면서 드릴 말씀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위상이라고 하면 하이어라키상 특히 지방의회는 국가와의 관계랄까,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포커싱을 할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다음에 권위적 그리고 지방자치를 처음 만들 당시 그 당시의 틀로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도 도의회는 맹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찡찡대는 이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연한 조직과 그런 구조 속에서 위상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뷰로크라시가 에드오크라시로, 그다음에 하이퍼 텍스트로, 태스크 포스 팀으로, 유연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어마무시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틀로 보면 첫째, 그 도의회가 어떤 프로젝트 기획 이런 창의 이런 쪽의 역할을 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정책 관련된 갈등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도의 담당 부서들이 지속성과 어떤 지식적 누적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 정책연구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 의회의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 이거죠. 사전 정책이 떠오르면 그 아젠다 세팅 되는 과정이랄까, 아니면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그 단계쯤에서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역의 갈등이나 문화예술이나 다문화나 성인지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한번 정말 깊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 연대 사업 이런 측면의 비즈니스 팀적 역할을 한다면 제주 집행기관인 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도의회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연대도 하고 같이 토론 마당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그래서 아젠다를 가지고 온 것까지도 도의회가 한번 스크리닝을 거쳐서 지금처럼 정무적으로 반대하고 그 소모전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도의회가 품어서, 그래 이런 내용들은 다음 차기 장기 이렇게 돌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좀 컨포머티브한 포용적인 이런 식의 어떤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지식 기반 팀입니다. 누적입니다. 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님들이 그동안 한 15년 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정책연구위원님들은 특별법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특별법이죠. 특별자치 특별법. 그거에 따라서 연구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위원님들과는 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지식도 노하우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의 경험과 지역의 여론과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누적된 지식, 이걸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면 못할 게 없다 이거죠. 여기에 무슨 인사권 이런 거는 저는 그 아주 다음의 문제고, 도의회, 제주도의회의 그 역할이라면 그 견제인데 그 어떤 논리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 지식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경험과 이런 걸로 이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또 다른 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정책연구위원님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적적 지식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을 보자면서 많은 관계성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에 만났던 분들은 이젠 퇴직했거나 그 다음에 고위직이 됐지만 지금은 정책연구위원들이 실무진과 만나서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실무에 대해서 더 조언과 자문과 견제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책연구위원님들의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을 지금처럼 의회 사무기구 이런 단어 정도 하나가 아니라 이해 사무기구와 연구지원기구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위상을 정립하고 실제 기능적 견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붙이면 제주도는 이 마을 자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국가로부터 분권 권한을 가져오자 이게 아니라 도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마을에게 내려줌으로써 170여 개 이상이 되는 향역과 마을 기축들이 있는 마을 리장님과 마을 자치와 같이 연대해서 도의회가 활동을 하면 도의회 의상이 떨어지겠습니까? 훨씬 올라가죠. 그러면 도의회가 지지를 받고 정치적 학습도 되고 마을에서도 도의회를 지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상도 올라가고 역할도 많이 생기고 정책연구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도 할 역할과 공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이면 국가로부터의 권한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지식적, 그 다음에 창조적, 그 다음에 갈등 화합적 이런 역할을 하는 위상이 강화된 도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경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도의회의 그 사전 스크린 역할 강화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도의회가 마을 자치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마을의 지지 획득을 통한 그 위상 강화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 소순창 교수입니다. 차기 이 지방자치 학회장인데요. 우리 지방자치 학회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이 전문성 또 역량 강화가 함께 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노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지방의 역량 강화의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구비 사항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이제 이런 준비도 지방의회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가 의결기관이 상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인사 채용 또 교육훈련 성과 평가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의회가 독립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방의회의 어떤 조직 모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좀 더 제주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조직 모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모형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해서 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어떤 적정성에 대한 대안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우리 그 박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권 독립의 문제, 또 전문성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의 기능 확대가 필요할 텐데 새로운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에 요구하는 새로운 그 기능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도시 특례시 의회에
한번 그 연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요구했던 지방의 기능 수요 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 기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예산 심의, 그다음에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예산 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 도민과의 어떤 관계 활성화가 중요하다. 의회는 또 집행부하고 달리 실제 지역 주민들, 도민들과 면대면 관계를 늘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의 의견이 의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어떤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지방의 기능 조사, 수요 조사는 특별히 예산 기능과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 소통의 문제. 그래서 주민 소통, 도민 소통 불할지 과랄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밀 조직 진단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도시에서 요구되는 또 도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 그런 기능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기능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박노수 교수님께서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성 또 독립성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이제 인사권 독립이랄지 지방의 운영의 자율성이랄지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 제가 의회에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니까요. 인사권 독립이랄지 정책 전문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매우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들이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지방의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있는데요. 사실 윤리특위가 매우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처벌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을 좀 신설해서 의회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좀 신뢰받는 의회가 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도 하고 또 평가도 받고 해서 좀 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방의회법에 버금가는 지방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한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지방의회 대변자로서 사실은 공청회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회 입장에서 대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정 수요가 많아졌죠. 그리고 또 의정 활동에 대한 지방의회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졌죠. 그 중에서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이 829명이고요. 또 전국 226개 기초의원이 약 3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총 지방의회 의원이 3,7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무 직원들까지 합치면 현재 6천 명이고 또 정책 지원관이 포함이 되면 약 8천여 명이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2명 중에 1명을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지만 조만간에 저는 이제 1인당 1명씩이 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박노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특히 도의원의 전문성 강화랄지 또 사무기구 직원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치교육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가 강화되기 위해서 뭔가 의정 연수를 위한 교육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 연수원을 센터로 설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독립된 지방의정 연수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된 지방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의원들 또 사무국의 직원들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수 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수기민주주의나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자치 분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방의정연수원을 가능하면 국비도 좀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권한과 또 역할이 강화됐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담아낼 수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도 함께 병행이 된다면 지방의회가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또 지방의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을 통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수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수창 교수님께서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창의적인 조직 모형 발굴과 또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방안 마련과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한 예산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민 더 나아가서 우리 제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방의정 연수센터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지방의정 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6월 임시회 때 그 지방의정 연수원을 서귀포 탐라대 부지에 유치하고자 제안을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앞으로 전화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유독하게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제 연수를 가면 별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제주도만 벤치마킹이든 연수를 오면 그 지역의 언론들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전문가 토론은 모두 마쳤는데 박노수 교수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석학분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또 제시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지방의회를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고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영 교수님 의결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의결권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나중에 그것과 연관되는 다른 또 다른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만 하고 만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진짜 고쳐져야 됩니다. 그 연간 의견 청취가 보통 한 200건, 300건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걸 그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뜻대로 자기들이 하는 거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낳고 진짜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는 그런 기재들이 좀 부족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2요구권 중에 공익을 현재 위반하는 문제는 정말 놀랍죠. 어떤 게 공익이냐부터 이제 정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영하 교수님 다양하게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고 또 교육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러 이제 우리 석학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제주가 특별히 그 아까 위원장님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제주만 오면은 지역 언론들이 난리다. 이거 진짜 고쳐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연수원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생각이다. 저도 그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황경수 교수님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어갈 것들에 이제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하여튼 앞으로 연구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담아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연구위원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신 모양입니다. 다만 불편한 신경도 또 있으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거 부분들이 없습니다.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원들 포함한 제주도의 연구 조직들이 도민들의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는 창의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에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하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히 그 소수창 차기 자치학회장님께서는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교육 연수원 문제도 했고 또 소통 강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의정활동 정보 공개 앞으로 지금 중앙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의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정활동이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정보 공개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 것도 같고요. 다만 사실 말 못할 건 없잖아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같이 그렇게 좋은 과제를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번 개정 자치법에 이제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사권 독립에서 창의적인 조직 진단의 문제, 지역에 맞는 조직 모형을 만드는 문제, 좋죠.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회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요청드립니다.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과제들을 학자들에게 이제 마치 특히 저희 자치학회도 많이 같이 공유해서 여러 가지 발전 모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문수 교수님. 다음 우리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만은 우리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라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좋은 말씀들은 향후 우리 특별자치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위상 강화와 함께 도민 주권이 충실하게 발휘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 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우리 자치학회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연수원 유치에 또한 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특별자치 차원의 의회 위상강화 방안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